네, 안녕하십니까. 후공명리학원에서 스카이 수학을 담당하는 서태석 선생님입니다. 이번에 5월 1일부로 이제 가자고 첫 중간고사가 이제 마무리되었는데요. 이에 가자고 공통수학원 중간고사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 가자고 이번에 공동수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총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선 시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. 한 중하 정도로 좀 쉬운 편에 속하는 시험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특징으로는 뭐 논술형 두 문제, 객관식이 19문제로 이렇게 좀 출제가 되었는데요. 우선 일반적인 학교 시험에 비하면은 논술형 비중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논술형이 한 30점 정도의 이제 비중으로 좀 출제가 되거든요. 근데 논술형이 이게 두 문항이 12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는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. 뭐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부 학생들이 찍어서도 맞추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논술형의 비중이 낮으면 변별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그 시험에 대한 총평을 좀 이제 간단히 드려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은 시험이었습니다. 물론 이제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도 보였고 하지만 이제 보통 문제 수준이 이제 일반 이제 유형서에 나오는 문제들 수준과 좀 비슷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좀 쉬웠던 시험인 만큼 충분히 100점을 득점한 학생들도 꽤 있을 것 같고 90점 이상 득점한 학생들도 꽤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. 네. 근데 대신에 이제 이렇게 변별력이 좀 쉬웠던 시험이다 보니까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러면은 서술형에 대한 그 서술형에 대한 평가가 좀 타이트해집니다. 왜냐면 학교 쌤들도 이제 변별력을 좀 주기 위해서 뭐 학생이 작은 실수들 뭐 기호가 약간이라도 틀렸던 괄호를 안 쳤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가감 거침없이 좀 간점을 좀 하실 겁니다. 그래서 본인이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했던 점수보다 1점에서 2점 정도는 감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이제 저도 쌤이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보니까 한 4문제 정도가 이제 모의고사에 기출 변형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뭐 객관식 17번, 18번, 논술형 1번, 2번. 문제는 이제 여기 제가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모의고사 기출 문제 변형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. 이렇게 1등급 문제나 뭐 킬러 문항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. 다소 준수한 형태의 문제의 변형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심지어 뭐 객관식 17번 같은 문제는 기존 모의고사 문제보다도 좀 더 라이트하게 또 내셨어요. 우선 뭐 이제 이런 느낌의 이제 문제 변형이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가자고 공통수학 원 중간고사 전반적인 얘기를 좀 이번 중간고사가 어땠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요.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기말은 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, 그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우선은 중간고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난도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은 이번 기말고사는 학교생들이 변별력을 주고자 난도가 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. 이제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. 실제로 좀 많은 역사가 좀 그려왔습니다. 보통 이제 변별력을 별로 못 줬다면은 중간고사 때 기말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네,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근데 대신에 이제 가져오고 이제 시험 성인 학교 쌤들이 내는 문제 이제 성향을 좀 봤을 때 이제 뭐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사설 문제집 뭘 그렇게 참고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약간은 보통 그래도 모의고사 기반으로 해서 좀 변형을 한다든지 내려고 좀 그런 노력을 하는 건 좀 보이기 때문에 좀 모의고사 기반의 문제 형태로 준비해보는 게 준비하는 게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좀 더 제가 쌤이 좀 디테일하게 좀 이제 중하위권이나 뭐 중상위권 아이들이 좀 어떻게 기말도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리고 중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뭐 전반적으로 이제 수학 학습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라면 우선은 본인의 지금 수준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. 막연하게 고1이라 고1 거 하고 뭐 고2 거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보시는 이제 본인이 어떤 중학교 때의 그러니까 수학은 약간 종이무진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중학교 때 어떤 인수분해라든지 함수라든지 아니면 식전개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. 그리고 또 학습을 하시면서 무조건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분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네, 자기가 뭘 틀렸는지를 이거 아는 것도 실력이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한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런 거에 맞춰서 기말을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
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개념도 이해하고, 이제 뭐 공부 습관도 잡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, 쌤이 봤을 때는, 이제 어떤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양치기보다는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높은 성적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, 모의고사 기출, 더 나아가 고난도 위주의 문제를 좀 천천히 고민하면서 해결해보는 그런 습관, 그에 맞게 준비를 해보시는 게,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이상으로, 우선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이제 가자고 학생들, 네. 이상으로 가자고 1 공통수학원 중간고사 분석을, 내신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